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중국 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시 삼관왕 최유영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바야흐로 정치의 시즌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면서 날씨는 추워지지만 정치인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지지자들도 함께 아주 그냥 뜨거운 그런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세 달에 있는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함께 있는 청주 상당 재선거 이제 각 당의 후보자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자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먼저 도지사 후보군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실장이 요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소식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뭐 저기 사방팔방에 캠프 차려놨다고. 사방팔방에 그 동서남북에.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명분은 그거죠. 명분은 대선 후보 지원.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지만 결국은 자기 선거. 그렇죠.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본인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인기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측에는 이종배 충주 국회의원이 있었고 홍준표 캠프 측에는 박경국 전 부지사가 있었고 원희룡 캠프 측에는 신용환 서원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이제 저 윤석열이 됐으니 이종배 의원이 제일 유리한 겁니까? 참 오재세 전 의원도 있던데. 그렇죠. 일단은 뭐 오재세 의원은 뭐 다른 당에서 온 분이니까 뭐 예외로 친다고 그러면 이종배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의원 자리를 내놓고 나가겠냐는 거지. 본인의 의지가 문제죠. 그렇죠. 의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나간대더라.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자기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행정과 출신들은 그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게 아니고 돌다리 두들겨보고 남이 건너는 거 봐야 건너가요. 직접 출마 선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시종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글쎄, 네 마음대로 하거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쪽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는 오재세 전 의원은 저랑도 통화했는데 도지사 무조건 나간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도지사 나가신대? 네, 나간다고 그랬어요. 경선에는 나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경선은 나가겠지만 모르죠 또. 경선에도 너무 힘들죠. 일단은 만약에 정우택 전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이 만약에 도지사 도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뭐 홍준표 캠프에서 이번 뛰긴 했지만은 박경국 전 부지사가 그렇지, 거기가 더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도내 인지도나 지명도 같은 데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신용환 교수라고 있던데.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정당을 옮기는 바람에 이쪽에서 치명상입니까? 이거 한번 왔다 일단은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좀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승민계로 분류됐지만 원희룡 캠프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것도 높은 자리로. 그다음 이준석 당대표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만큼. 그럼 지역 내에서도 좀 조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종배 의원이나 지역의 터줏대감, 정우택 전 의원이 지역의 터줏대감인데 이분들하고도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그 신용환 교수가 젊은 층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국힘 보수층에서. 근데 그 지지가 옛날만큼 호감도가 옛날만큼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럼 그분도 쉽지 않는 거네. 일단은 요번에 본인이 그 원희룡 캠프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가 친윤 행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윤석열. 그래서 뭐 원희룡한테 떡고물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거기는 이제 자기 경쟁력보다는 그때의 환경이나 뭐 그런 거에 좀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기 그 원희룡
2% 얻었나요? 왜 3%, 3%. 3% 정도 얻어갖고는 꽃평 안 줘요. 신 교수도 이게 좀 어느 정도 네. 유승민급 정도 7%인가 그 정도는 나왔잖아요. 나와야 그 정도 꽃평 나와야지 주지. 본인도 캠프 상원실장인가 했잖아요. 네. 그럼 자기 능력 네. 이런 게 좀 입증이 될 건데 그- 너무 안 나와가지고 본인 능력 입증할 기회도 놓쳤잖아요. 네. 원희룡 그래도 이름값도 못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청주시장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그 고위공직자 출신 입당 환영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고위공직자 출신만 왜 환영을 하냐? 그럼 민간인들은 뭐 왜 환영 안 하냐라고 이제 경쟁자들이 막 투덜대더라고요. 이거 주도한 게 도당위원장이죠. 도당에서 주도를 했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조금 모양새가 그렇긴 했죠. 그렇죠. 새로 인재를 영입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이게 했던 것이 아마 DJ가 했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외부 수여를 해서 인재 발표하고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운동권 출신의 시민활동가 또는 전문직 이런 사람들을 주로 영입 수여를 받아서 당세를 키워왔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요번에 발표한 거 보면 오히려 국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좀 씁쓸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거는 송재봉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청주시장에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섭 도당위원장이 한번 없는 시장한테 이거 보셔요. 송재봉 내놓을 수 있어요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기획한 행사 아니냐. 그게 또 말이 좀 통하는 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송재봉 전 행정관이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걸 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그걸 갖다 공유를 해줬더라고. 본인이 그냥 뭐 저기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래요? 갖다 공유를 해줄 정도니까 오. 나름대로 좀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이장섭 도당위원장도 행정관 출신이고 여기도 행정관 출신이라 네. 그 전우회가 발동을 해서 그런 건가요? 에이, 뭐 그거보다는 그냥 뭐 모양새가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당 전통적으로 전문가나 시민활동가 이렇게 많이 내세웠잖아요. 모양새가 좀 나니까 뭐 송재봉 전 행정관을 맨 앞에 내세운 거고 다른 사람보다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그래도 많이 지명도가 많이 있잖아요. 송재봉 전 행정관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겠죠. 근데요, 뭐 일각에서도 그렇고 저의 주변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던데 한번더 시장 말고 누구 있어? 뭐 이렇게 민주당만 얘기하면 그리고 연철음 도의원, 허창원 도의원, 송재봉 전 행정관, 장선배 도의원, 장선배 도의원까지 물론 이제 이렇게 청주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경선한다면 한번더 시장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난 때도 경선에도 그랬잖아요. 그거 압도적으로 뭐 근데 음. 저는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월 1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쪽에 이재명이 이렇게 바람 불어서 되면 네. 그 다음에는 그냥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돼요. 6월 1일에 공천할 때. 그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아닌 왜 이분들이 대부분 이낙연계 쪽에 있었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판국에 이재명 쪽에서 정말 뉴페이스인데 괜찮은 사람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 밀 경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되면 연세가 좀 많아지죠? 연세도 많아요. 70이죠. 70이에요? 내년에? 네. 52년생이시니까. 그럼 또 할 만큼 하셨잖아요, 이제. 이제 한 번 했어요. 건너뛰고 한 번. 한번. 이제는 당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어요, 경로당으로? 자, 민주당이 하여튼 이렇게 점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박한석 도당 부위원장, 그다음 최현호 청주 서원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최진현 전 청주시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중앙당의 선택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도 그렇고 고위관료 출신들이 가장 그래도 선택이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범석 전 부시장이 가장 앞서지 않을까. 그런 개파, 그게 아닌다면, 그래도 이범석이 가장 유리하죠. 근데 이제 개파에서 거기 원래 정우택 뭐 이래갖고 다 홍준표 쪽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그래서 선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딴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게 근데 만약에
도지사의 신용환 교수가 후보가 되고 네. 청주시장의 이범석 전 기획관이 네. 후보가 된다고 하면 둘 다 67년, 68년생이에요.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 만약에 도지사 후보에 노영민 전 의원이 되고 청주시장 후보에 한범덕 현 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 양반은 거의 한 분은 70이고 한 분은 70대 다 돼가는 분이고 그렇죠. 50대 대 70대 이런 싸움이 된다고 그러면 보기가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보기가 안 좋죠. 그런 거 또 중앙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이 앞으로 점점 거세질 테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후보 요소 중에 하나다. 세대 교체를 주도했던 게 민주당이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고 왔는데 거꾸로가 되는지 이게 이제 신용환 이범석 체제, 그다음 러닝메이트 체제, 그다음에 여기 한범덕 노영민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최악의 구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어쨌든 국민의힘보다 고민을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겠죠. 적합한 사람을 그렇죠. 리크루트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리크루트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너무 없었던 거야. 이거 이시종 지사가 10년 넘게 해먹었잖아요. 너무 안 키운 거야. 진짜. 그리고 그냥 작년에도 그 전에도 지방선거 보세요. 그냥 자기 밑에 있던 국장들 싹 군수 그거를 다 내보내가지고 그냥 이번에도 겁나게 나가잖아. 도청 재판으로 이게 만들어. 다음 군수 선거는 먼저 옷 벗은 사람 퇴직 완료, 이번에 옷 벗은 퇴직 완료. 이게 서로 싸우면 될 것 같아. 맞아. 완전히 오징어 게임에. 최악이 최악. 저는 지난 방송에서 가끔 자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대한 관료 조직이 현대사회의 최대의 문제다.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게 통제는커녕 오히려 퇴직 관료들이 지방자치가 아주 전리품이 된 것 같아. 지들 퇴임 후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자리에, 승진 자리에. 자, 그리고 우리가 청주랑 충북 도지사를 주로 얘기하는데 혹시 관심 갖고 있는 시군, 시장이라든가 군수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것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보은군수가 이제 그만두죠. 또 증평군수가 삼선으로 그만둬서 그쪽에서 후보들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박 터지겠네요. 근데 충주는 이제 만약 이종배 그분이 도지사로 나오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된다면 그 지방선거 때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조기룡 시장이 어떻게 할 건지 그쪽도 재밌을 것 같고. 거기는 참 재밌어요. 이시종 지사 때부터 이렇게 시장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이게 좀 그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종배 의원도 그 얘기를 그 전에 또 했었어요. 그 부지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갔다가 국정 갔다가 도지사 한다고. 그 음성 조병욱 군수, 네. 그다음에 계산의 이차영 군수가 재선에 성공할 거냐. 그다음에 제천의 그 지역화폐 붐을 일으켰던 이상천 시장, 거기도 그 도전자가 많은가 봐요. 그렇게 해서 관심들이 많고 남부 3구는 제가 잘 몰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언제 퇴직한 관료들끼리 완전히 먼저 퇴직한 관료하고 요번에 퇴직한 관료끼리 싸움, 이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다 그렇게 판이 되니까 이제 지역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관료가 아닌 사람을 내서 좀 새바람을 좀 넣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용환 교수나 이런 사람들 좀 기회를 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 행정가 출신들은 딱 정해진 틀. 지금 판을 좀 바꿔야 되는데 판 절대 안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청주 상당 3구 국회의원 재선거입니다. 정종순 전 의원은 어떻게 지내신답니까? 근데 가슴 아프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한평생 그래도 좀 굉장히 착하고 정의롭게 사신 분인데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다 안타까움을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그 이장섭 도당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거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쭉 도전자가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뽑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판 벌린 사람들 많잖아요. 올드보이가 다시 붙는다는데 걸겠어요. 올드보이? 정우택 이시종이 붙을 것 같아요. 이시종 안 한다는데 아무도 안 믿어. 저만 믿어. 이시종 지사가 안 나간다는 얘기는 나만 믿어. 어쨌든 근데 정우택 그분이 그 상당 조직위원장 돼요?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도 아니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석유기하거든 국회에서. 지금 국회가 없으니까. 워낙 뒤지니까 될 만한 사람 밀 근데 수밖에 없는 초이스가 없어. 나름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왕년에 도지사 했던 분들이 거기서 뭐 붙는 것도 쏙 나쁜 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 이제 상당 고민이 아니니까 재밌어하는 건데 아니, 상당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죠? 그렇습니까? 네. 자다가도 아니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어. 네. 군단위 가면 군수 선거, 도지사 선거 재미없고 군연 선거를 더 재밌어요. 맞아요. 동네 아저씨들 막 이런. 내가 미는 누구? 네. 이 시정지사님을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돼요. 내일 모레면은 저기 청주 뜬대잖아요. 퇴직하고 저기 집으로 간대요, 서울로. 삐딱 떴고 보기긴 하나? 아니 뭐 양보를 해줘야 걸리적거리지 않지 않겠냐. 그거에 보면 상당분 안 갈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도 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선거의 성적에 따라서 아마 내년 6월에 엄청난 그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삐딱하게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